부도난 골프장의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건설사가 피해를 책임지는 대신 법을 악용해 골프장을 헐값에 인수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가 긴급 운영회의를 갖고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부산의 합의사항 이행과 정치 쟁점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단체를 지원하고 분권 청년 리더를 양성할 지방분권 리더스클럽이 오늘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고령 수박 출하가 시작됐지만 소비 부진과 포장 부담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결정할 용역 결과가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부산 정치권과 일부 관변 단체들이 잇따라 유치 이벤트를 여는 등 부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치 활동을 금지한 영남권 시도지사 합의를 지켜오던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열고 부산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부산 상공인 40여 명은 가덕도에서 신공항 유치 기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 정치권과 함께 노골적으로 가덕도를 홍보하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관변 단체들도 가덕도 유치 운동을 잇따라 계획하는 등 총선 이후 부산 지역의 홍보 활동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막무가내식 유치 경쟁은 또다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으로 이는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자제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위원회가 부산의 유치 활동이 도를 넘었다면서 1년 만에 긴급 회의를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가 공명정대하게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반드시 다음 달에 발표해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논리,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려서 발표를 연대한다거나 또한 의정적인 발표를 한다거나 만약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상당수 위원들은 부산의 경우 시장은 물론 정치권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구시의 대응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고 또 순리를 따르고 또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또 우리 스스로 양보한다면은 다시는 우리한테 이런 기회는 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도지사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대구시의 무대응 원칙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신공항이 가덕도로 갈 경우 그 후 폭풍에 대한 대구시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경북은 지방 분권 운동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대구에서 민간 주도로 시작된 분권 운동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낸 데 이어 지금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돼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운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지역의 명망가들이 지방 분권 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여론 주도층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방 분권 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힘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방 분권 리더스 클럽을 만들기로 하고 창립 총회를 연 것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홍철 총장이 상임 대표를 맡고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인사 12명이 공동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조항에 대해서는 안 돼요. 뭔가 이제 좀 움직임을, 행동을 통해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러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타 지역하고 힘을 합친 규합을 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과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국회의원과 언론사 사장, 지방분권단체 대표 등 70여 명의 회원은 지방분권 여론 형성을 위해 분권단체를 후원하고 청년 리더들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도 직접 창의총회에 참석해 공동사업 등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걸 기다리지 않고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아 하겠다고 하는 자발적 의사의 표시이고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충정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리더스클럽은 앞으로 지방분권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어 공론회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개헌운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골프 즐기시는 분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부도가 나는 골프장들이 많아지면서 회원권 피해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도가 난 한 골프장의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건설회사가 피해를 책임지는 대신 회생 절차를 악용해서 헐값에 골프장을 인수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경북의 한 골프장. 547억 원이나 되는 골프장 회원권 반환 시점이 된 5년 뒤 부도가 났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주인 행사를 하던 골프장 시공사인 한 건설사는 이 무렵 갑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자훈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설거래이나 단결인가 이런 거를 갖다 걸더라고요. 갑자기 자훈 걸어놓은 것도 자훈도 다 떼시더라고요. 저도 떼지고 우리도 받을 돈이 있는 엄연한 그거야 하면서. 이 건설사와 골프장 사이에는 이상한 점들이 여럿 발견됩니다. 이 건설사는 골프장 건설 계약을 맺기 1년 전인 지난 2007년부터 골프장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500억 원 정도를 빌릴 때 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의 주주회사는 모두 세 곳인데 세 곳 모두 이 건설사의 아파트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이 건설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빌리거나 연대 보증을 제공받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건설사가 사실상 골프장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 건설사는 회생 절차 중에도 190억 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으면서 528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1순위 채권자가 됐습니다. 600여 명의 골프장 회원들은 골프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 건설사가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변하면서 자신들의 회원권 가치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출자 전환된 회원권은 빚더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가산 노블리자 똑같은 형태의 그 회원들이 회원권이 그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건설사가 회원권의 가치를 없앤 뒤 헐값에 골프장을 인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회원권을 분양하고서 나중에 그 희생 절차에 넘어가면은 그 사주의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면제부가 제공되면서 또 그 골프장을 싼 값에 인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는 자신들은 골프장 경영과는 아무 관계없는 순수한 피해자라며 회생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과 관련해 그린에너지 엑스포 공동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이 엑스코 사장을 고소함에 따라 형사 3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신문은 엑스코가 매출을 조작한 것이 드러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는데 검찰은 매출 조작을 비롯해 비용 부풀리기와 직원들의 횡령 의혹 등 폭넓게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엑스코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출자기관인 엑스코가 매출 누락과 분식회계, 특혜 계약, 횡령 의혹 등 비리의 중심에 서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줌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엑스코의 비리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관리 감독 문제 등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학교 총각 선생님과 시골 소녀 제자가 38년 뒤 나란히 국회의원이 돼 만났습니다. 김천의 이철우 의원과 이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된 이미자 당선인의 얘긴데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모교를 찾은 이들을 정동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8년 전 당시 이철우 선생님은 상주 화령중학교에 갓 부임한 24살의 총각 선생님. 이미자 학생은 중학교 1학년에 꿈 많은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그 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누구보다 당차 보였습니다. 장발 머리에다가 피부도 팽팽하고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었죠, 아주. 불과 석 달 뒤 선생님이 군대에 가면서 이들의 짧은 만남도 끝날 것 같았지만 이철우 선생님은 김천의 3선 국회의원으로, 이미자 학생은 한국노총 여성간부 출신의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38년 만에 20대 국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중학교 교사와 제자가 나란히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는 이례적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찾은 모교에서는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이미자 학생도 38년 전으로 돌아가 이철우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동료 국회의원 관계로 변했지만 그래도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입니다. 그때는 수학을 가르쳤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정치를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그리고 나오면 선생님.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에 세워진 드라마 강철왕 세트장이 준공 3년 만에 철거됩니다. 가설 건축물로 위험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예산 15억 원만 날리게 됐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청와대 건물을 본따 지난 2013년 지어진 드라마 강철왕 세트장입니다. 소풍 유치원생들로 북적이지만 이 건물은 지난해 4월부터 굳게 잠겨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최근 강풍에 건물 벽체에 타일이 떨어져 보수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 세트가 오는 7월 철거됩니다. 지난 2014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2등급을 받아 보수하려면 수억 원이나 들고 유지하기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겉으로는 괜찮은데 타일이 많이 떨어지고 지난번 강풍에도 타일이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세트장 건립을 위해 지원한 도비와 시비 15억 원은 3년 만에 모두 날리게 됐고 드라마가 끝난 뒤 세트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난 2012년 포항시와 강호 프로덕션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제작해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협약과 달리 지난 2014년 불꽃 속으로란 제목으로 종합편성 채널을 통해 2달간 방송됐는데 시청률은 고작 1% 선에 그쳤습니다. 정치적인 전시 효과에 이렇게 집행부가 눈이 멀다 보니까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협약에 따라 드라마가 방송된 뒤 포항시는 못 쓰는 가건물을 돌려받아 철거비 6천만 원 또 부담하게 됐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면만 본 집행부와 의회의 느슨한 견제로 드라마 세트장은 짧은 기간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한 또 다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대구 경북 지역의 실업률이 2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실업률은 4.7%로 전달보다 0.7%포인트 떨어졌고 경북은 3.3%로 전달보다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선과 해운 등 업종 구조조정의 여파로 기업마다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 실업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고령 우복 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서 맛도 좋고 수확량도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찌된 일인지 농민들의 시름은 크다고 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군 우곡면의 한 시설 재배 농가에 수박이 선명한 선을 드러내며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변의 사질 양토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되는 우곡 수박은 정부로부터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로 인증되면서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일주량이 많아 수박의 당도도 높고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판장 가격도 7kg짜리 수박 하나에 12,000원으로 다른 지역 수박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13.5% 정도는 장담을 합니다.
가락동에 서울시장에 가서도 우곡 그린 수박하면 어느 장사꾼 소비자 장사꾼들도 다 인정이 됩니다. 고령군은 우곡면 영농조합법인 집화장에서 직판 행사를 열고 이달 말까지 명품 수박을 지역민들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직판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값싼 가격에 참 맛있는 우곡 수박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직판장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그다지 편치 않습니다. 최근 소비 양식이 바뀌면서 수박 소비가 줄어든 데다 우곡 수박의 80%를 사가는 서울 가락동 시장 측이 박스 포장을 요구하면서 물류 비용 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과거대로 그대로 싣고 오고 가락시장 안에서 선별하고 박스 넣는 방식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서.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수박 재배 지역이 줄어들고 있고 값싼 외국산 과일마저 쏟아지면서 수박 농가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보건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개교기념 행사의 하나로 헌혈사랑 나눔축제가 열려 학생, 교직원, 동문 등 1000여 명이 헌혈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 뜨거운 열기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뜻에서 올해 18년째 헌혈축제로 승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매회 한 번에 한 1000명 이상씩 헌혈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좋은 성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헌혈축제를 계기로 헌혈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나눔을 베풀고 싶습니다. 대구 보건대는 1999년부터 헌혈 행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15,0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헌혈 릴레이가 이어져 혈액 공급에 힘이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선물포럼 심포지엄이 오늘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파생 상품 시장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주제로 한국감정원 이지연 박사, 수원과학대 박창욱 교수, 한국은행 도용호 팀장 등이 종합 토론을 했고 우리나라 주요 파생 상품 제도와 정책을 주제로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수성구 보건소가 할매 할배들을 육아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 베이비시터 대학을 개강했습니다. 주 3일씩 7주간 운영될 베이비시터 대학에서는 신생아 목욕, 영유아 돌보기와 예방접종 등 모두 20개 강의의 전문 교육을 통해 예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체계적인 유아교육 방법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경상북도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의 대등 협력 관계로의 발전과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 실현 등 지방자치법 개정 4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해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로 대일 배상 청구권이 봉쇄되고 기본권이 침해당해 피해 할머니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합의를 서둘러 이행해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1996년 12월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고 1년 4개월 뒤 일본과 중국으로 밀항한 뒤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귀국했다가 붙잡힌 41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일본 밀항 시점인 지난 1998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정지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도피했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짐칸에 대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화물차가 넘어져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칠곡군 기산면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에서 23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돼 짐칸에 타고 있던 4명이 중상을 입고 운전자 김 씨 등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대학생들이 인근 대학에서 체육대회를 한 뒤 짐을 옮기는 과정에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2살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에서 일하던 조 씨는 지난 2008년 조희팔 범죄 수익금 1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기 피해자들의 회복 기회를 빼앗은 만큼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시행한 올해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응시생 가운데 62%인 1,146명이 합격했는데 합격자 가운데 고등학교 입학 희망자는 전기고는 결혼 학교별로, 후기고는 내일까지 대구시 교육청에 원서를 내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